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미적분 교과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다루게 될 거고요. 총 소단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뜻을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단원 2에서는 여러 가지 대수적 성질을 사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조임 정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극한의 비교 정리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원에서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다룰 겁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중에서 특별하게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합 수열에 대해서 그 극한을 정의해서 급수, 무한급수죠. 정확하게는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또 다뤄볼 겁니다. 급수도 수열의 일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급수의 형태로서 등비수열의 부분합 수열, 우리 예전에 1-R분의 A의 1-Rn 기억하시죠? 그 부분합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수렴과 발산, 즉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요 내용까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등비급수는 수능에서 특별히 또 출제가 거의 뭐 100% 가깝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형과 연관을 지어서 프랙탈 구조로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닮음 있죠? 닮음하고 계속 반복적인 어떤 프랙탈 구조로 등비급수를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소단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간략하게 확인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각 소단원별로 문제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이 책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있으면 이렇게 개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도 좀 풀고요. 예제 문제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 생각을 넓히는 수학 이렇게 있고, 스스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5문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과서에 체제 적응해서 잘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꼼꼼하게 좀 파고 그 다음 필기도 교과서에다가 딱 해두시고 수능 대비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소단원 1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성취 기준, 학습 목표죠.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 알고 이를 판별할 수가 있느냐. 수열은 사실은 엄청 복잡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일단은 이 강의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좀 심화된 내용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렴과 발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이제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는 수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일반항을 찾고 수열을 이렇게 다루어왔다면, 얘가 이제 계속해서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어디론가 가까워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함수의 극한, 우리 수2에서 배웠었죠.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긴 한데 원래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만,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그 뭐 연속이든, 연속도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함수의 극한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것을 수열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열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제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열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F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F1, F2,
이렇게 덤덤하게 나아가는 어떤 이산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2에서 배웠다시피 x가 한없이 이제 가까워질 때 y 값이 한없이 어디로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여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면서. 근데 얘를 이제 수열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덤덤하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나씩 대비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덤덤하게 이렇게 하나씩 F3, F4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대입을 해보면서 이산적인 구조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없이 열로 가까워지겠군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 극한은 연대해야 될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빈 부분에 일단은 필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조금은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수열의 수령과 발사 뜻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다음 시간으로 좀 돌리고 오늘은 교과서에 좀 필기할 내용들을 미리 수열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너무 힘든 학생들은 이거를 뭐 대충 좀 생각하셔도 되지만 일단 필기는 좀 해두도록 합시다. 블랭크 페이지 하나 준비했고요. 상한, 하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극한에서는 이 지금 상한, 하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극한 개념을 사실 설명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최대값, 최소값을 다뤄왔는데 집합 X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1, 2 폐구간인데요. 1, 2 사이에 있는 모든 1, 2를 포함한 빵꾸뽕이 아니죠. 색칠한 모든 포함하는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값을 우리가 maximum 그리고 최소값을 minimum 약자를 따서 max, min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집합 x에 대한 최대값 max x는 2 그리고 minimum x 집합 x에 대한 최소값은 1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데 y 같은 경우에는 maximum y가 있습니까? 맥시멈 y는 그 2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집합 속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99999999999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9999999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빵꾸가 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로 한없이 좀 가까워진다는 말이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값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한의 개념을 좀 설명하려면 맥시멈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상한이라는 개념을 들고 온다고요. 상한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집합 y 1, 2 개폐 구간에서 얘보다 큰 상계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 예를 들면 뭐 3.5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1, 2보다는 전부 다 큰 수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있죠. 왜냐면 2가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써 우리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 상계다라고 해서 상한이라고 하고 수프리멈이라고 합니다. 수프리멈. 그래서 숲 y라고 쓸 수가 있고 숲 y는 빵꾸가 났지만 2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수프리멈 상한은 2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극한의 개념이 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비슷하게 이 Z에서도 하한은 그러니까 최소값은 없지만 한글로 써드리면 최소값은 없어요. 왜냐면 1이 빵꾸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한은 하계 중에서 최대로 큰 녀석, 하계 중에서 최대로 큰 최대 하계, 하하는 존재를 합니다. 이때 하는 우리가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이런 개념들이 이제 조금 들어가요. 1, 2가 다 빵꾸 뽕 나 있으면 최대 최소값은 없지만 상계는 2고
하계는 1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 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핵심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극한의 개념에서 관통하는 어떤 전체적인 원리를 포괄하는 공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하한에 대한 존재성으로 완비성 공리를 한번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핵심 개념이니까요.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적어왔고요. 완비성 공리, complete axi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돼 있죠,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수, 그다음에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쫙 빈틈들을 외워오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이런 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복수수까지 확장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연속적인 개념, 연속체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완비성 공리,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이 집합 X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집합 X가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집합 X가 실수 전체의 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아니죠, 당연히. 아닌 실수 전체, 우리가 집합 R이라고 합시다. 리얼 넘버 시스템. R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일 때 이렇게 할까요? X가 위로 6개가 되면, 그러니까 X가 위로 이제 이렇게 위에 이렇게 큰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죠. 집합 X가 위로 6개다. 위로 6개다라는 것은 위에 이렇게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집합 X를 다 포괄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3.55 같은 거. 위로 6개가 되면 집합 X의 상하는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실수로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한다. 그래서 뭐 기호로 쓰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숲 X라고 쓰는 거예요. 숲 X. 숲 X가 존재한다. 존재 기호를 오랜만에 쓰면 이 거꾸로 썼었죠? 이그지스트 거꾸로 존재한다. 이렇게 어디에? 실수 집합에 실수로서 실수의 원수로서 어떤 수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뭐 봤다시피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엄청 큰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선택을 딱 해버리면 얘가 분명 위에 이렇게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로 6개니까 얘의 최소 상계인 수프리멈 값이 반드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얘로서. 얘가 이제 수프리멈 x가 되는 거죠. 이게 존재한다고요. 실수로서. 그래서 얘를 공리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시수 전체에서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공이 아니면서 위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얘의 최소 상계, 그러니까 그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반드시 존재한다. 상하는 존재한다. 상하의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빵꾸가 나 있더라도 이 집합을 포괄하는 제일 작은 녀석이라는 의미이고, 얘가 이제 극한의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그래도 뭐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보시면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생 수가 1, 2, 3으로 늘어날 때 피자가 먹을 수 있는 1인당 피자 양이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점점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는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조금 공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얘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LIM이라고 쓰고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이 여기서 이제 온다고 보는 거죠. 다른 이제 수열들은 이제 얘로부터 다 변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계속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가면 보세요. 1일 때는 1이잖아. 피자 1명. 2일 때는 2분의 1 반이죠.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계속 2차원적으로 보면 하나씩 이렇게 y,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다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죠. A1, A2, A3 이렇게 가는 형태고. 그래서 이 1차원, 2차원적인 그림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라는 것은 한없이 n이 한없이 커지면 그 y값이 즉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등호로서 이렇게 는을 탁 붙여버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999 0.9999 땡 0.9 땡이 1이다 라는 게 우리 그 중학교 때 보면 1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냥 어차피 999 하는 거니까 1보다는 분명히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거 갖다 등호라고 정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열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천재 수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얘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클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정을 시켜서 얘가 실제적인 무한, 실무한으로서 이렇게 등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갖고 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디서 오냐면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합니다. 얘를 정확하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부터 이 극한을 지금 정의를 원래 할 수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건 뭐냐면 밑에다가 좀 써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자연수 n, 우리가 내추럴 넘버를 약자를 따서 자연수 집합을 n이라고 하면은 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위로 유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계속 지금 보다시피 그 자연수가 커질 거니까 얘보다 더 큰 실수를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수 집합이 계속 커지니까 얘가 어딘가 팡 닫혀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직관적 자연스러우시죠? 근데 우리가 이 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죠. 뭐 증명할 것도 없죠. 사실은 뭐 위로 유계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증명을 해본다는 얘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완비성 공리를 사용해서요. 방금 우리가 정리했죠. 그래서 그러면 좋아. 귀류법 써보자. 귀류법은 명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연수가 위로 유계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연수가 한번 필기해볼까요? 위로 유계를 해보자 그래. 위로 유계라 하자. 그러면 자연수가 위로 유계니까 뭔가 닫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잖아요. 이런 최소한 품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니면서 얘가 실수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바이 완비성 방금 이야기했죠. 완비성 공리는 x가 위로 유계라고 했으니까 귀류법을 사용해서 명제를 부정해야 하니까 바이 완비성에 의하면 n의 수프리멈 상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수로 존재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 a라고 할까요? a. 그래서 얘가 어떤 실수로서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실수로서 이제 이 자연수의 최고 큰 녀석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얘가 A가 이제 N의 제일 작은 상계, 제일 작은 녀석이니까 A에서 1을 하나 빼보자 이거. 실수에서 1을 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럼 A 빼기 1이라는 녀석보다는 반드시 큰 어떠한 자연수가 분명히 있을 거죠. 이렇게 엄청 큰 게 있을 거예요. A에서 한 칸 내렸으니까 얘에서 자연수를 지금 전부 다 품고 있는 A가 있으면 얘 한 칸 이렇게 내렸다고.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A-1보다는 큰 어떤 자연수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상한이니까. 얘가 자연수로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연수가.
그래서 이 m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다. 그런데 이 m은 당연히 상한보다 작아야 되죠. 자연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한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in 자연수 m이 있다. 제가 지금 최대한 기호를 뺀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할까봐. 그냥 말로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존재한다. 하나부터 빡시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또 말장난 같은데, 그럼 양변에다 1을 한번 더 해봅시다. 옛날에 수학적 기납법 원리 하듯이. A라는 녀석은 크기를, M 플러스 1, A 플러스 1이다 이거야.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지? 보세요. 지금 M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연수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수의 어떤 성질인데, 자연수 M에서 1을 더한 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얘 역시도 자연수가 돼요. 그죠? 얘 역시 자연수가 되니까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얘기인데 이 A라는 녀석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제일 큰 녀석, 자연수 전체를 품는 제일 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 N을 품는 제일 최소 상계죠. 상계. 근데 그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해버렸죠. 맞죠? 모순이죠. 맞죠? 이게 모순 아닙니까? 얘가 지금 자연수의 상한이잖아요. 우리가 기류법을 쓰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연수 상한인데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해버렸으니까 이는 모순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완비성 공리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완비성을 들고 와서 자연수는 이렇게 위로 닫혀있지 않다. 위로 유기가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고 얘가 실제로 수열의 극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장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내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수차례 수년간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극한 파트, 특히 이제 해석학 쪽에 관련 있는 이 극한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결국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를 정의역을 하는 거니까 자연수는 어쨌든 자체로적으로는 위로 유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공리,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명한 사실을 들고 와서 얘를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요, 증명이. 그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갑니다. 왜? 개념이 중요하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응?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지금 조금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한의 개념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무한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부터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따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아르키메데스 원리 2라고 할게요. 적어왔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 2. 뭐 말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미 양의 실수, 아무리 작은 양의 실수를 들고 와도 n분의 1꼴의 큰 자연수 n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실직선 하나 들고 갑시다. 0이 있고요. 엄청 작은 실수 하나 딱 들고 왔어요. x를. 얘가 뭐 1억분의 1을 하죠. 아니 1억 루트 1억분의 1을 할까요? 뭐 어쨌든 그런 거 있다 칩시다. 그 작죠? 숫자가.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어떤 n분의 1 꼴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르키메데스 원리 2가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이 양의 실수보다 항상 작은 엄청 큰 n분의 1 꼴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이에 있는 0보다 크면서 그죠? x보다 작은 이런 n분의 1 꼴의 어떤 수열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조금 기호로 한 번 더 표현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미 기호인데 for all 모든 양의 실수 R 플러스에 대해서 존재한다. 아주 큰 자연수 n이 natural number 원소로서 존재해서 서치됐다면 세미콜론 0보다 크고 n분의 1이라는 게 있어서 x보다는 작은 그러한 n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 얘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뭐 증명이 얘로부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뭐 잠깐 안내를 드리면 지금 이 x라는 것은 엄청 작은 양의 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니까 어쨌든 양의 실수니까 우리 x분의 1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요.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좀 해드리면 x를 양의 실수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x분의 1도 당연히 양수죠. 엄청 큰 수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엄청 작은 수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 아르키미데스 1에 의하면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이 양의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존재합니다. 존재 기호 안 쓸게요.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엄청 큰 자연수 n이라는 것이 있어서 맞죠?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잖아요. x분의 1보다 큰 인 자연수 n이 있다 이거예요. n은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위치만 바꿔주면 끝났죠? 즉 x는 n분의 1이다. n분의 1은 0인 이러한 자연수에는 존재한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키미데스 원리 2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수열에서 사실은 제일 필수 부가예요. 아무리 작은 실수를 들고 오더라도 얘보다 더 작은 어떤 수열로서 n분의 1 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전부 다 0이 하나씩 가까워지면서 x보다 무조건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무한이라는 개념이 원래 이렇게 동적인 개념,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는 느낌을 이렇게 정적으로 탁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고정시켜서 x가 엄청 작은 수일 때 더 큰 n분의 1꼴을 탁 잡아버림으로써 이렇게 무한의 개념을 정적인 개념으로 돌려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필기를 좀 해두시고 뭐 좀 힘들 수도 있으려나요? 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필기 내용을 상한 하한해라는 개념을 좀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최대 최소값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극한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뭐 우리가 함수에서도 아래는 이렇게 닫혀 있지만 위에 빵꾸 뽕이 나 있는 이런 함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녀석들은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한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만약 얘를 함수값, 이 비어있는 함수값을 2고 이거 1이라고 하면 얘는 상한 자체는 있어요. 최소값은 없지만 상한이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최대값은 이런 함수에서는 최대값은 뭐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구간, 폐구간을 들고 와서 ZW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없어도 상한 하한은 항상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완비성 공리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합 X라는 것은 이 X, Y, Z처럼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일 때 X가 위로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얘의 상한은 반드시 존재한다. 뭐 마찬가지로 인퓨먼 하한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상한 존재한다면 하한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얘를 존재성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한은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로부터 제일 첫 번째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수 전체 집합은 일단 위로 유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루법으로 그럼 좋아 위로 유계다라고 해보자 라고 했더니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완비성 공리 때문에 자연수 n의 최소 상계 그러니까 상한이 있다 이거예요. 상한이 있으니까 얘에서 한 칸 내린 거 마이너스 1만큼 내려도 실수니까 얘보다 큰 자연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a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수로서 이렇게 m이라는 녀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얘에다가 양면에 1을 딱 더해버리니까 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연수 원리 때문에 사실 정확히 페아노 공리라는 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자연수로서 상한이었던 방금 a라고 설정했던 a보다 커버리는 자연수가 생기니까 얘는 무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참이다. 즉 자연수는 위로 유계가 아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아르키메데스 원리 2를 이제 이야기해보자면 이미 양의 실수보다 작은 n분의 1꼴의 큰 자연수 n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 실수 양수에 대해서 항상 n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x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 n분의 1로서.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은 이 극한의 개념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0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개념을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코로 열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
모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필기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수렴, 그리고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을 조금 주로 설명을 하고, 교과서 약간 쉽게 풀이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 조금, 유명한 입실론 N 논법으로 한번 설명을 정의는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는 대신에 그 문제를 푸실 때는 교과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함수칸도 수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일단은 소개만 한번 해드릴게요. 요새 현대 수학에서 이제 요구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개념도 사실은 이제 한글말로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알파를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수 수열인 것은 뭐 n이 한없이 커질 때 뭐 알파라고 하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말을 우리 이렇게 언어로서 한글말로 한국어로서 언어로서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미 떨어져 있다는 말을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상수 수열은 그럼 수열이 수렴하는 게 아닌데라고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복잡한 수열이 생기게 되면 정의를 우리 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리수일 때는 1을 주고 무리수일 때는 0을 주는 그런 수열들. 이런 수열인 경우에도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모호해져서 극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문제 풀 때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수렴과 발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교과서 여러분 제일 뒤에 보시면 그 뭐더라? 뭐 한장 정리인가? 알짜 정리인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만. 네, 42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와 하죠. 여기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핵심 개념들이에요. 문제집에서도 다 나와 있겠죠. 이 개념들을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는 최대한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오늘 수열의 극한 지금 이 개념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든가 완비사 동리도 조금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렴하고 발산에 대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정의를 현대 수학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좀 필기를 이쪽에다 하지 마시고 앞에 교과서 어디다 하시냐면, 네, 자리가 있으시면 15쪽 근처에다가 요런 데다 좀 필기를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한번 일단 입실론 N 문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인데요. 이제 수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한번 들고 와볼게요. 뭐 이렇게 뿅, 뭐 이렇게 뿅, 뿅, 1항, 2항, 3항 2차원적으로 그린 거예요. 4항, 5항 좀 올라갔다 올까요? 5항, 6항, 7항, 8항, 뭐 지금 붙어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 파란 색깔 극한값 신 알파로 이렇게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색깔.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뭐 일반적인 수열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면, 입실론 N 논법이라는 것인데,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한없이 알파로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으로서 리미트 밑에다 쓰겠습니다. lim 리미트 약을 써요. 이렇게 lim 기호 새로운 기호니까 림이라고 쓰고, n 우리 x가 예전에는 뭐 a로 간다 이렇게 보냈죠. 이번에는 자연수를 n을 무한으로 이렇게 자연수가 이제 우리 상한이 없잖아요. 완비성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 때문에 n을 이제 무한으로 막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는데 이 수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첨자를 갖고 있는 n에 대한 수열. 얘가 어떤 극한값 알파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등호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호. 이 등호는 실제로 이렇게 뭔가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를 이제 느끼기 어려운데, 얘를 정적인 개념 어떻게 보냐면
아까 우리 실수, 양의 실수를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X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요 양의 실수, 엄청 작은 양의 실수를 이렇게 막 들고 와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실수를 이렇게 한번 들고 와볼게요. 양의 실수를 이렇게 X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제 입실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 거꾸로 이 입실론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크기를 한번 갖고 와봅니다. 양수니까 거리로서 이 정도 거리를 갖도록 입실론을 딱 들고 와서 쉐이핑을 해서 밴드를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엄청 작은 수인데요. 이런 이제 레이저 빔을 빨간색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쏠 수 있다. 반지름이 입실론 정도 크기 되는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메탄부터 다 들어오죠. 예를 들어 뭐 얘를 우리가 뭐 한 아주 양의 실수 작은 숫자니까 한 2분의 1 정도로 할까요?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반경을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3분의 1 할까요? 3분의 1 반경에서 일 때는 N1, 2 2항부터 1항, 2항, 3항 있지 않습니까? 2항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3항부터는 이 안에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밴드 안에. 이 레이저 빔 핏금 속에 이 검은 색깔 땡땡땡 점들이 수열들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은 3분의 1일 때뿐만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샤라락 줄인다는 얘기예요. 알파 근방에서 쫙 줄였을 때도 그 n이 따라서 결정되면서 따라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좋아, 그러면 얘를 좀 더 도망가기 위해서 보라색 밴드로 한 10분의 1 정도 반경을 한번 갖고 와보자. 이렇게 파 이렇게 들고 왔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들고 왔다 이거. 자, 그럼 좋아. 도망가기 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또 새로운 입실론을 한번 들고 왔다 이거. 이 변화되는 수니까 얘가. 네. 그래서 보라색 색깔로 빨간색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더 작게 이렇게 들고 왔어. 그럼 아까는 이번에 입실론을 한 10분의 1 정도로 해볼까? 이 정도 반경으로. 얘를 아까 실수 X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들고 와보니까 1, 2, 3. 이번엔 또 4항부터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5항, 6항.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쓴다는 얘기죠. 그럼 입실론을 임의로 이렇게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한 번만 그냥 딱 하고 그냥 말겠습니다. 이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게 좀 엄청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보통 멘탈이 가죠.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임의 기호잖아요. 각각의 입실론을 양수로서, 아까 x 같은 거죠. 양수로서 들고 올 때마다 각각의 10분의 1, 2분의 1 방금 봤죠? 그 다음에 뭐 1억분의 1, 뭐 루트 2분의 1 이런 아주 작은 입실론을 갖고 올 때마다에 대해서 아주 큰 이 첨수로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게 존재기호거든요. n이라는 아주 큰 자연수로서 넘버가, 첨수가 존재해서 이제 그러면 이 큰 수가 지금 여기서는 보라색일 때는 n이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4번 이후로부터 5번, 6번, 7번, 8번은 쫙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n보다 큰 모든 n들에 대해서 다 이 지금 요 밴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모든 뺄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스몰 n이라는 녀석이 n보다 큰 모든 아주 큰 자연수, 지금 아주 크진 않지만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an이라는 것은 요때도 an, 요때도 an, 요때도 an인데 an하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판단할 이 알파라는 숫자 있죠. 그러니까 실수 파란색을 써드릴까요? 한 번만 딱 써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녀석의 거리를 우리가 고1 때 뭐라고 표현했었나? 1차원에서 거리, 이 두 개의 거리는 절대값 썼었다, 그죠?
거리가 그러면 이 말은 이 AN이 2차원적으로 보면 AN이라는 이 점의 높이와 알파의 거리는 요 검은 색깔 이 길이에요. 4와 파란 색깔의 길이 이거 이 검은 색깔 점과 이 사이 길이 이 사이 길이 이 사이 길이 각각의 길이들 각각의 n에 대해서 AN과 알파의 거리가 이 입실론이라는 이 반경 보라 색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혹은 밑에서 보면 요 길이 그러니까 요 반경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 반경 안으로 검은 색깔 길이들이 다 얘 크기는 요 보라색보다 작죠. 이 길이도 이 보라색깔 길이보다 작죠. 이 길이도 보라색 길이보다 작죠. 갈수록 더 작아지죠. 이 길이 뭐 근데 중간에 수열이 이렇게 튈 수도 있죠. 뭐 물론 이렇게 튈 수도 있지만 요 안에는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n 억수로 큰 n이 있어가지고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자연수 n이 있어서 이 이후로부터는 스몰 n들에 관계없이 알파랑 그의 거리가 작기를 우리가 설정한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적인 무한을 이렇게 정적인 무한으로 설명하는 게 현대 수학에서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학문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뭐 매년마다 이걸 설명을 해왔어서 예전 전에 학교에서도 그죠? 그래서 뭐 특히 뭐 엄청나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런 형태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이걸 원래는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 밴드에 대해서,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큰 넘버, 자연수 n이 있어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4, 5, 6, 7 n보다 큰 모든 각각의 n에 대해서 이 an이라는 그 수열과 이 극한으로 설정한 알파라는 녀석의 거리란 뜻이죠. 이 우리가 설정했던 초기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입실론 도망가기 위해서 뭐 100분의 1로 줄여들면 또 그에 의존해서 n이 결정되고 n보다 더 큰 녀석은 또 이 안에 다 들어오고 1억분의 1로 들고 오면 그것 더 큰 어떤 아주 크겠죠. 이제 갈수록 더 커지겠죠. 아르키메데스 원리 때문에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an과 알파의 거리가 우리가 설정한 1억분의 1보다 더 작아지고 계속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이렇게 기호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개념을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정적인 무한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참 수학인데 재밌는데요. 이게 부정해보고 이렇게 하면 참 재밌을 텐데 일단 오늘 요거 언급만 그냥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뭐 이게 특별히 쓰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화되거나 아니면 뭐 진짜 교수님들이 정말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데 좀 마음먹고 출제할 때 보면 이런 형태들을 약간 가미해서 살짝 변형시켜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정의를 한 번쯤은 보셔야 되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없이 알파로 가까워질 때 이 an이 수렴한다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고 얘를 이렇게 등으로써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되시겠죠? 요게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입실론이 이렇게 밴드로 쭉 점점 작아지죠. 그럼 그때 결정해서 n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얘를 수렴이라고 하고 이거 이외의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발산한다고 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이걸 이제 우리 무한대라고 쓰거든요.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수렴하지 않은 어떤 유한 확정값인 알파 이게 이제 어떤 실수 숫자라는 얘기인데 물론 확장된 실수 체계에서는 얘도 어떤 숫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책마다 학자마다 이제 이 개념을 좀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 수학에서는 무한대를 발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있죠. 교과서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 혹은 진동 어쨌든 수렴하지 않을 때 부정명제 부정 아닐 때 not
나실 때 발산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렇게 입실론 n 논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그럼 결국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얘도 이제 뭐 입실론까지는, 입실론 아주 작은 양수를 보통 입실론이라 표현하니까 임의의 뭐 m이라고 할까요? 엄청 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 내가 이게 한 100 정도, 이 정도 들고 왔습니다. 100 m이라 할게요. M1이라 할까? 100을 들고 오게 되면 4항부터는 4, 5, 6, 7, 8 전부 다 M1보다 커버리죠.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M2를 이번에는 그러면 좋아. 이 정도로 들고 가보자. 1000 이렇게 들고 오면 1, 2, 3, 4, 5, 6항부터는 그죠? 6항부터 6, 7, 8, 9, 10, 6항부터는 전부 다 M2보다 커진다 이거예요. 그럼 1억을 들고 오면 또 도망가고, 이런 일련의 상태를 또 표현해야 되니까 방금 했던 이런 정의를 또 쓸 수가 있죠. 임의의 이렇게 임의기호입니다. M1, M2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 M의 양수, 이건 엄청 큰 양수이기 때문에 입출론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임의의 M 양수에 대해서 어떤 n이라는, 잠시만요, 어떤 아주 큰 자연수 n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n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such that n보다 n이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번엔 절대값을 필요 없죠. 이면 이 an이라는, 얘들이 전부 an 아니겠습니까? a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설정한 이미 m, 이런 녀석들이 지금 다 m이거든요. an이 항상 m보다 커지는 상태. 얘를 이렇게 정의하면 자연스럽죠, 그죠? 맞죠? m이 이렇게 던져지면, 맞습니까? 임의의 m이니까 m을 이렇게 던져지면 이 다음 항부터는 이게 뭐 한 1억이랄까, 아니다, 뭐 500이랄까, 501이랄까, 엄청 큰 수인 거예요, n이라는 넘버가. m이 이렇게 던져질 때마다 n이라는 뭐 501, 여기서는 501 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n이 50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an이 m보다 계속 이제 커진 상태, 각각 던져질 때마다 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로 쓰기도 합니다. 비슷하죠, 형태가 위에 거랑.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이렇게 정의하면 부정명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석이 이제 용이해진다는 얘기, 정적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대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일단은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필기를 좀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교과서 문제를 좀 풀면서 일단 개념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